어머님, 이제 서명하세요. 그날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죠. 강성희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 재산 위임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억도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미리 정리하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섬뜩했습니다. 이미숙 여사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맺혔죠. 평생을 지켜온 고미술품, 그리고 자신의 삶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여사님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과연 서명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더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미숙 여사님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68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퇴 후 여사님은 평생 모아온 고미술품 컬렉션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계셨어요. 집 안가득 오래된 물건들이 내뿜는 고고한 향기는 여사님에게 더없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미술상 김현우 씨와의 담소는 여사님의 큰 낙이었죠. 현우는 늘 예의 바르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사님의 안목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며느리 성희의 잦은 방문과 과도한 친절은 여사님 마음에 미묘한 불안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기운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성희는 매일같이 여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살가운 며느리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철수에게도 못 받아본 살뜰한 보살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희의 친절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어렴풋이 느끼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으네요. 기분 전환하실 겸 산책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성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집에 있었단다. 그러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좋은 비타민을 구해왔어요. 성희는 작은 유리병을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이 비타민 드시고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해요. 어머님께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성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숙은 비타민 병을 받아드는 순간 손끝에 차가운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사님의 뒤편에 놓인 고미술품들을 향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여사님은 그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성희의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와 도박 빚으로 위기에 몰렸다는 소문이 며칠 전부터 돌았었죠. 며느리의 과도한 친절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희의 권유로
이미숙 여사님은 비타민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며칠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몽롱했습니다. 낮에도 자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극심한 건망증이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매번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끼던 찻잔을 깨뜨리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여사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에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맡 협탁에 놓인 비타민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약병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병에 새겨진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는 비웃음처럼 다가왔습니다. 여사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네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랜 친구 책임자 여사님은 이미숙의 급격한 변화에 심상치 않은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미수가 요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금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미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나이 드니까 다 이런가 봐. 요새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없어. 무슨 소리니? 너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지난번엔 내가 분명히 내게 보여줬던 그림에 대해 물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 금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그랬니? 정말 미안해. 영 정신이 없어서. 금자는 이미숙의 흐릿한 눈빛과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평소 명료하고 빈틈없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금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미숙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비타민 병으로 향했습니다. 성희가 매일같이 이미숙을 찾아와 갖은 친절을 베풀고 이 비타민을 챙겨 먹이는 모습을 보았었죠. 금자는 이미숙의 며느리 강성희의 과도한 친절과 수상한 비타민에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두 친구의 깊은 눈빛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교환 속에서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고미술상 김현우 씨가 이미숙 여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새로 들여온 도자기를 감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작품을 세심하게 살피며 이미숙에게 설명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이 청자는 고려 시대 말기 작품으로 보이네요. 유약색이 아주 고와요. 이런 기품 있는 작품은 요즘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가. 내가 이걸 언제 드렸는지도 가물가물하네. 현우는 이미숙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사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현우는 여사님의 인지 능력 저하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과거 자신의 부모님도 비슷한 수법에 당했던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잔혹한 기억. 치매로 몰아 부모님의 정신을 갉아먹었던 그들의 수법이 여사님에게서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거렸습니다. 김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제게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숙은 현우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친척이 접근해서는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치매라고 몰아갔어요. 결국 재산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미숙은 현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현우는 이미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사님의 며느님 성희 씨의 행동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 비타민 혹시 성분을 아십니까? 이미숙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현우의 경고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성희는 이미숙 여사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노골적인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인정하셔야 해요. 어머님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기억도 자꾸 깜빡하시고요. 성희는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건강하실 때 미리 재산을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 소중한 컬렉션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유산 변경을 통해 제게 위임하는 것이 어머님을 위한 길입니다. 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미숙은 마치 덫에 갇힌 듯한 고립감과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강성희의 노골적인 압박과 김현우 씨의 경고, 최금자 여사님의 깊은 염려를 통해 이미숙 여사님은 자신의 상황이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확신하셨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악독한 계략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컬렉션, 자신의 삶의 자부심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끓어오르는 분노가 여사님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숙은 며느리의 악독한 계략에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미숙 여사님은 김현우 씨와 최금자 여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비장한 얼굴로 마주 보았습니다. 현우 씨, 금자야. 내게 일어난 일들을 너희에게 숨기지 않을게. 성희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어. 이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금자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비타민이 수상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저희 부모님 때와 수법이 똑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역으로 함정에 빠뜨려야 합니다. 세 사람은 강성희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미숙은 자신이 겪었던 기억 상실과 혼란의 순간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금자는 성희의 평소 언행과 과도한 친절이 수상했던 점들을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성희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단단한 신뢰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들의 조용한 회동은 마치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증거 수집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이미숙 여사님께 받은 수상한 비타민 병을 비밀리에 성분 분석 의뢰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들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초조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이미숙 여사님과 최금자 여사님은 강성희가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간 정황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은 성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금자는 성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숙의 기억력 저하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베테랑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성희의 눈을 피해 증거를 모으는 동안 그들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숨막히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김현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타민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숙 여사님과 최금자 여사님은 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분석 보고서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금자 여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미숙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악독하고 치밀한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금자는 이미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미숙 여사님은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강성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성희야,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겠어. 내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물려줄 테니 유서 변경을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찾아오렴.
이미숙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몽롱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강성희의 얼굴에 쾌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는 이미숙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철저한 함정 수사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숙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현우 씨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섭외하여 유서 변경이 이루어질 장소로 꾸몄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임자 여사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미리 설치했습니다. 책상 아래, 화분 뒤, 액자 속 모든 각도에서 강성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치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의 심장은 긴장으로 쿵쾅거렸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날, 이미숙 여사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성희를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일부러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말도 느릿느릿했습니다. 성희야, 내가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맡길 것이네.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강성희는 이미숙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성희는 쾌재를 부르며 변호사가 내민 재산 위임 서류를 이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강성희는 이미숙의 손을 잡고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성희가 재산 위임 서류에 이미숙 여사님의 서명을 강요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서명하세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성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숨어있던 경찰들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성애 씨를 사기 및 존속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성희는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입만 벙긋거렸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김현우 씨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 화면이 제시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까지 성희가 이미숙을 압박하며 유서 변경을 강요하는 모든 대화와 행동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함정이야. 비명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미숙 여사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책임자 여사님은 이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성희의 체포 과정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압수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기단 두목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미숙 여사님의 고미술품 컬렉션을 노린 치밀한 계획과 더불어 과거
김현우 씨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컬렉션, 이번엔 제대로 먹어야 해. 예전 김 회장 건처럼 실수하면 안 돼. 비타민 효과 좋다며. 더 써. 완벽하게 치매로 만들어야 해. 이 메시지를 본 이미숙 여사님, 김현우 씨, 책임자 여사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단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실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기단 두목은 강성희의 체포 소식을 듣고 급히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음을 직감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지려 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두목의 예상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녀석,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아마도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일 거예요. 현우는 경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차가 급파되고 주요 검문소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우는 경찰차에 동승하여 끈질긴 추격을 벌였습니다. 이미숙 여사님의 컬렉션을 지키고 과거 자신의 부모님에게 저질러진 악행까지 갚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경찰차 안에서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김현우 씨의 결정적인 정보와 경찰의 신속한 공조 작전으로 도주하던 사기단 두목과 잔당들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두목은 김포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배낭에서는 이미 빼돌리려던 이미숙 여사님의 일부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도 무사히 회수되었습니다. 현장은 긴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경찰관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체포의 순간 두목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강성희와 미술품 사기단 두목 및 조직원들에게 증거에 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성희는 사기 및 존속 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사기단 두목은 조직적인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숙 여사님은 법정에서 침착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명료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언론은 여사님의 용기와 지혜를 대서특필하며 명예를 회복시켜드렸습니다. 노련한 지혜로 악행을 막아낸 이미숙 여사, 고미술품 지키려 사기단 소탕에 기여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이미숙 여사님은 김현우 씨, 책임자 여사님과 함께 동네 떡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지고 떡집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수가 정말 대단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금자가 이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금자야.
너랑 현우 씨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야. 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도 부모님에 대한 한을 풀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사님은 더욱 강인해지고 현명해진 모습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현우 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감정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충격적인 사연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